포르노는 알겠는데 빈곤 포르노가 뭘까? 자, 빈곤 포르노 도대체 뭐냐? 바로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아프리카 아이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이런 이미지 여러분 잘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뭔가 아프리카 아이를 도와주는 백인 남성과 그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좀 고통스러워 보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더 많이 모금할 거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수시로 그 비영리 기관들의 마케팅 그 광고들이 뜰 텐데 보시면 되게 좀 어떨 때는 충격적인 장면들까지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미지들이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그리고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대통령 영부인이 캄보디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이미지가 연출된 것이다. 혹은 아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 논란이 또 정치적으로 벌어지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뭐 이분만 촬영하신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오드리 헵번, 인도주의 활동으로 유명했던 여배우죠. 오드리 헵번 역시 아프리카에 자주 가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진들을 또 많이 찍으셨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 찍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게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빈곤 포르노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포르노라는 건 선정적인 영상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인격을 인간이 아니라 인격체보다는 대상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상품화. 그렇다면 이 포르노처럼 빈곤 포르노는 빈곤 문제의 대상인 사람들을 역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인격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까지 전락시키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뭐 국제개발협력이나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철학적인 변화하고 어떤 사회적 변화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 혹은 인권을 가진 동등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도와줘야 할 대상 혹은 수혜자라는 용어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대상화했죠. 그런데 거꾸로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혹은 제가 뭐 태어났을 때 조금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불의의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돈을 냈다 이러면서 뭐 그냥 주고 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또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지점은 사실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혹은 그 도와줘야 할 단연손이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식사하고 같이 다니는 건 좀 싫고 그냥 돈은 줄게 뭐 이런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국제개발에서 이제 수혜자가 아닌 뭐 이해관계자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뭐 그런 변화하고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대상화한 것들을 빈곤 포르노라고 하고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이미지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한 글을 봤는데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왼쪽 사진에서는 보시면 그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뭔가 그냥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뭔가 좀 뭐랄까요?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반면에 오른쪽에 오드리 헵번의 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되게 분노에 차 있죠. 이것을 분석한 그 미디어 학자분의 글을 봤을 때에는
이제 왼쪽 이미지는 다분히 연출된 이미지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반면에 이제 오드리 헵번이 전달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비교적 되게 명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뭐 일회성으로 방문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나 뭐 부정의의 문제들에 되게 화가 많이 난 거죠. 이 분노, 정당한 분노, 이 분노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떤 빈곤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영상, 광고 혹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도 이 영상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또 제대로 분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빈곤 포르노들도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하는 것들이 빈곤 포르노다라고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고요. 도대체 왜 만듭니까? 바로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난, 뭐 질병 이런 것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과장해서 묘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현장인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뭐 모금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거나 서명에 참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거죠. 이런 행동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결국에 계속해서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의 이미지들이나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극도로 우울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막 충격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실 때 그 빈곤과 관련된 영상들, 뭐 저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보면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요.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관련 연구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동을 더 이상 빈곤 포르노 대상으로 삼지 말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아동의 인권 상황을 보자면, 사실 전 세계 분쟁 지역 빈곤 국가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는 아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의 삶을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아동들의 열악한 현실도 알려주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선의의 노력이 부정적 영향을 줄 때입니다. 그 부정적 영향은 왜 발생하는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동을 혹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대상화해서 약자로 보거나 무력한 존재로 봐서는 안 되고요.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또 나와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인격체로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이미지 사실은 최악의 모금 광고로 뽑혔어요. 건강한 백인이 연약한 흑인 아동을 안는다. White man's burden. 식민지 지배 논리로도 활용됐던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너는 나의 도움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접근이 있는 거죠. 결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과 수혜자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 바로 이런 동등하지 않은 관점으로 보는 게 결국 빈곤 포르노를 만들어내는 관점의 출발이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이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아동이 처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네, 이런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이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우리가 아동을 대상화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동이 막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어떤 깊은 생각과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아동의 장애에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랐어요. 아이의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동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주는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빈곤이나 기아, 질병 상황에 있을 때 너무 그 아동의 상황 자체를 강조하지 말고 그보다는 오히려 해결책을 좀 강조해주고 너무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 동정심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빈곤 포럼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막 내 안에 어떤 불편함과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극대화해야지만 효과적인 마케팅이 되는 이런 것을 바로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동을 비하하거나 차별 표현하지 말고 너무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도록 하지 말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럼 장애가 아니라 어떤 학대나 착취에 노출된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 오드리 헵번의 사진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의 사진은 보면 분노가 좀 묻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동의 불쌍한 상황만을 그냥 미디어에 여과 없이 사진을 찍으면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동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만든 부정의한 세상, 불리한 시스템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데 막 뭐 유명한 사회 인사가 와서 나랑 사진 좀 찍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개별적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지 막 취재진이 몰려와가지고 뭐 유명 인사가 간다고 그래서 막 조명 비추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아동을 표현했을 때 뭐 수치심을 느끼는 용어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뭐 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동에게 막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너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노동에 동원된 아동들입니다. 노동에 동원된 아동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신원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너무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불리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동이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환경이 벌어진 건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막 이런 현상 자체를 막 노출시키고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막 강제로 하는 것인 것처럼 너무 그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예전 원조하는 방식의 접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인도적 위기의 상황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아동을 무조건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막 사진기 들이대면서 인터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의 사생활, 뭐 일기장, 편지 이런 거 막 노출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뭐 불쌍한 표정을 지어봐, 좀 울어봐, 뭐 이런 식으로 연출된 사진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 예로 이런 영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 아동들의 인권과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다. 그럼 불쌍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이 아동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이미지.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당하는 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당당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 우리 그런 이미지들 많이 나타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이키 광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이키 광고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불쌍하게 표현하나요? 아니죠. 승리자이자 영웅으로 표현하잖아요. 실제로도 맞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화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아주 막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물론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스펙트럼에 들어가지 않도록 접근법 자체를 수혜자라는 용어로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아이를 대상화하지 않고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련돼서 좀 좋은 캠페인이 있어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Granny. Hello. Have you done your homework? Ada. General strike. Here it comes. Violent clashes with British. Live ammunition against. Deserve to get shot. Have a nice day at school. Airstrikes on rebel position. We are going to stay. Towdy. Heavy fighting in Richmond. There are we. Rebel forces advance. Daddy!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darling. 자, 시리아에서 벌어졌던 난민 사태를 두고서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자, Make a Wish. 생일을 맞이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케이크를 보려고 했었던 첫 번째 이미지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난민촌에서 다시 촛불을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캠페인, 이 영상에서는 이 아이의 삶을 잘 보여주면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아동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사회와 그 정말 비극적인 전쟁의 상황들을 잘 보여줬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중심으로 우리가 공감도 또 할 수 있고, 그런 잘 만들어진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워낙 성공적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다시 한번 이 광고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Victory tonight, as the terrorist rebellion enters another year, Country's just not open. We've got to leave. Into the deep dark. The train's getting closer. That's the hospital. camps have been raided. Merry Christmas. How are we supposed to get from there to there? Just take the things that you need. City under siege. Can't stop bleeding. We've only got enough of them. Oh my god, no! I will find you. You bring me when you get there. I'm not getting on the boat without you. His parents drowned. What's going on? Please. Mum's got a kid going. Just go! Quickly. Come on. I want my mummy and Papa. I'm hungry. Are you related? No. I mean, cheeky. We found a family for Alfie. This is all I've got left. 6th of May 2003. It's today, happy birthday. Hope you made a wish. And what are your parents' names? Lily, I know this is hard. Can you tell me? 네, 이번에도 이제 다시 큰 소녀가 겪어내고 있는, 아직도 너무 비참한 그 전쟁의 현실, 시리아 난민들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요즘에도 이제 많은 광고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엔 난민기구에 후원을 해달라. 그러면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참여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될까? 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은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영리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막 빈곤 포르노까지 써가면서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도움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선 아동을 대상화하고 아동을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극단적으로 그리는 그런 빈곤 포르노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에 반응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비영리 기관에서 광고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또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동시에 아동의 삶에 더 공감하고 진짜 아동이 수혜자가 아닌 친구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인격체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더 공감이 가는 형식의 마케팅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의 상황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마케팅이 효과적일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어른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세이브 더 칠드런의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전쟁의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왜 이 아이의 생일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여를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너무 큰 사회적 문제들에 앞서서 이 앞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노력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력감을 극복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런 점들이 이런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